440만 년 전 인류가 시작되었고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금속을 사용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주위에 둘러보기만 해도 금속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속이 많이 쓰일까? 금속만이 가진 성질과 특징이 뭐가 있길래 그럴까? 오늘 금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흔히 금속을 생각해보자. 금속이라면 산업의 쌀, 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외로 캔 음료의 알루미늄과 전선의 구리 등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이들은 알다시피 모두 금속이다. 그럼 금속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 일단 원소 주기율표를 보도록 하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금속이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다. 그 외에는 비금속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금속은 파란색 부분의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금속 원소로는 리튬, 알루미늄, 나트륨, 타이타늄, 철, 니켈, 구리, 은, 몰리베덴넘, 텅스텐, 백금, 금, 수은, 아연, 주석이 있다. 이 중에 금속 중 대표를 뽑자면 당연히 철일 것이다. 근데 왜 철을 금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지구에 많이 있어서? 값이 싸기 때문에? 아니면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맞다. 철 같은 경우 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충분한 강도 경도가 있어 흔히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철은 다른 금속 원소를 첨가해 만드는 합금과 열 처리가 용이해 철을 변형시키기에 쉽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철의 비중이 많을 뿐만 아닌 여러 기계나 장비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금속이 바로 철이다. 그렇기에 금속 재료를 크게 철강 재료와 비철 재료로 나눈다. 철강 재료는 앞서서 말했던 철을 말하는 것이고 비철 재료는 철이 아닌 다른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재료를 말한다. 그 외 비철 재료의 대표로는 알루미늄과 구리가 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금속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금속의 특징이라고 하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 강도, 경도가 높고 전염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속은 가공이 쉬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속 재료를 이용한 제품과 기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온에서 고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수은이라는 금속만 용융점이 마이너스 38.4도이기에 액체라는 예외사항이 있다. 세 번째로 금속은 열과 전기의 양도체라는 특징이 있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후라이팬,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배선, 머리를 말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 등은 금속을 활용한 것으로 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금속은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금속은 비금속과 다르게 고유의 광택이 있어 빛에 잘 반사되는 성질이 있다. 다섯 번째는 고유의 결정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금속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비금속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금속의 특징을 가진 것을 아금속 또는 중금속이라고 한다. 금속의 특징을 통해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럼 금속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금속을 골라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바로 금속의 성질을 알면 바로 알 수 있다. 금속의 성질은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물리적 성질만 본다면 물리적 성질로는 색, 비중과 밀도, 용융점, 전기 전도율, 열 평창 계수, 자성이 있다. 색은 금속의 순수 고유의 색을 말하며 주로 순 금속은 백색 계열이 많으나 금은 노란색, 구리는 갈색과 같이 각자의 고유색이 있다. 그리고 비중은 4도의 순수한 물과 피가 같은 물체 사이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비중은 단위가 없고 비중이 4.5 이하는 경금속, 4.5 이상은 중금속으로 분류하고 비중이 제일 낮은 금속은 리튬이며 제일 높은 금속은 오스밀이 있다. 용융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농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철의 용융점은 1538도이며 가장 낮은 용융점을 가진 금속은 마이너스 38.4도인 수은이며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가진 금속은 3410도인 텅스텐이다.
전기 전도율은 금속의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전기 전도율을 가진 것은 은이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구리이다. 열 팽창 계수는 온도가 1도씩 변할 때 재료의 길이의 변화를 말한다. 그렇기에 온도에 민감한 전자부품, 반도체와 같은 것은 열 팽창 계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자성은 금속의 자석과 같은 잔향에 놓으면 운도 작용에 의해 자기를 띄어 자석으로 좌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한마디로 철에 자석을 오래 붙여놓고 자석을 떼어도 철의 자석과 같은 자력을 가지는 것을 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성으로 인해 자화되었을 때 강하게 잡아당기는 성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고 약하게 잡아당기는 성질을 상자성체라고 한다. 그리고 잡아당기지 않고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반자성체라고 한다. 이렇게 금속의 성질 중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외 간략하게 기계적 성질은 강도, 경도, 인성, 취성, 강성, 전성, 연성, 연식률이 있고 화학적 성질로는 내식성이 있다. 그러면 금속이 왜 이러한 성질과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이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금속은 고유의 결정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금속의 결정을 구성하는 원자는 핵과 전자이다. 금속의 성질은 핵과 강하게 결합하는 전자 그리고 결정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에 의해 달라진다. 그렇기에 금속은 다양한 크기의 결정립이 무질서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다결정체이다. 이 결정립의 경계를 결정립계라고 하며 결정립 내에서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을 결정격자 또는 공간격자라고 한다. 이 결정격자의 원자의 배열에 따라 최신 입방격자, 면심 입방격자, 조밀 입방격자로 나누어진다. 최신 입방격자는 영어로 BCC이며 입방체의 각 복스점에 하나씩 8개의 원자가 배열되고 중앙에 원자 1개가 배열된 구조이다. 그래서 단위 격자 내에 원자를 세어본다면 2개가 나오게 된다. 면심 입방격자는 영어로 FCC이며 입방체의 각 면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씩 배열된 구조이다. 그래서 단위 격자 내에 원자를 세어본다면 4개가 나오게 된다. 조밀 육방격자는 정육면체의 단위 격자를 이루지 않고 육각 기둥의 형태로 원자가 배열된 결정 구조이다. 단위 격자에 속하는 원자의 수는 총 6개이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는 이러한 결정 격자의 원자 수를 알기 때문에 각각의 충진율을 구할 수 있다. 그 전에 충진율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충진율은 주어진 공간에 얼마나 차여져 있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최신 윗방 격자의 단위 격자 부피가 A세제곱이라면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구해보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신 밑방 격자의 충진율은 약 67.4%가 나오고 면심 밑방 격자 역시 똑같이 하면 충진율이 약 74%가 나온다. 그렇기에 이러한 결정 격자와 결정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금속은 다른 성질과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왔던 금속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을 것이다. 다시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다.